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오늘도 뜨거운 이슈 함께 펼쳐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뉴스엔 청년 마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이제 생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이제 그 방송이 쭉 나갔습니다. 156분간 원래 이제 한 90분, 100분 정도 예정이 됐었는데 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전체적인 좀 평가 중에 한 가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이 좀 없었다, 날카로운 질문이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좀 줄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어제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 회의 방송 주목했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국민들이랑 만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태원 참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네. 이제 주제 자체가 국정과제를 다루는 것이었다곤 하나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정말로 이태원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전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되게 괴리감이 느껴지는 국민과의 대화였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더는 사실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지자들과의 대화랑 다르게 어떤 비판적 의견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도 다소 상이한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렇다기보다는 되게 이제 정책 기조를 잘 설명하기 위한 어떤 마중물 질문 같은 걸로 저는 좀 여겨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동시간 관련해서도 물론 연총 노동시간에 대한 변경이 없다 손치더라도 노동개혁을 다시 어쨌건 기간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연속해서 노동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질문은 거의 없었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게 돈을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가 핵심이 아니라 지금은 안 사고 싶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빌라왕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공감이 갔지만 나머지 부분은 좀 정책 기조에 맞춰진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 뭐 이런 걸로 짜여진 일방적인 정책 설명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도어 스태핑이 이제 그 중단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제 주목을 끌었었는데 그래도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 가지만 좀 언급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그 형식을 갖췄다는 건 전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형식을 갖추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아예 일련의 그 절차가 아예 없어지는 거라서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장관들이랑 같이 나와서 이야기 듣고 나눈 것 그런 건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당연히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는 항상 긍정적이게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어떤 장관이나 이런 전문 부처에 이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어떤 정책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뭐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 오해가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소명이 됐고 또 정부가 어떤 기조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특히 경제 문제와 같이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설명이 된 것은 정말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이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상대방이 국민이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질문이 나오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네. 네, 좀 주제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자해를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검찰이 260억 원의 은닉 자금을 추가로 찾아내고 그 돈과 관련된 측근들을 체포하자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됐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검찰이 허위 진술을 하라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이 사안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아주 부당한 추측을 하고 수사를 한 게 되니까요. 근데 이렇다 할 물증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지금 구속된 지 1년이 넘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풀려났지만요. 그리고 나머지 혐의자들도 1년 넘게 지금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고 해왔는데 이렇다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소한 증언이라도 다 맞춰야 되고 그리고 아주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원래 했던 진술을 뒤집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좋은데 김만배 씨는
원래 했던 입장을 안 변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 법원에 의해서 유죄 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아주 어떻게든 그 증언을 받아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압박을 할 거라고 예측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 더는 이번에 김만배 씨가 그러니까 은닉 재산이 드러난 것도 압박이 되었겠지만 변호인의 핸드폰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대리 법인이 압수수색 당했죠. 이것은 사실은 피고인의 되게 방어권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을 보고 김만배 씨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진실을 계속 숨기고 있다가 이제 진실을 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진실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을 내가 불어야 하나? 라고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되게 검찰이 되게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협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것이 허위 진술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긴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네. 최소한 검찰이 원하는 대답을 가지고 계속 김만배 씨를 압박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어떤 허위 진술을 강요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은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 대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김만배 씨만 조금 달리 혼자 얘기를 하고 있던 네. 거예요. 당연히 여러 사람이 공통된 진술을 하는데 본인만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굉장히 몰려 있는 상황에서 본인 측근들은 물론이고 또 자신이 은닉하고 있었던 재산 등도 밝혀지니까 결국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지금까지 자기가 버텨왔던 것을 버티지 못한 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존에 이 어떤 범죄라는 것을 봤을 때 먼저 검찰에 협조적으로 하고 수사에 협조해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과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던 사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 어떤 선택했던 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서 결국엔 무너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것이 뭐 검찰의 무리한 추측이다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이 지금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분들은 이분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이제 지금 증언을 하고 계신 분들의 증언대로 어떤 돈이 전달이 됐다면 그분들은 그 돈을 전달한 사람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연결될 수 있는 누군가인 것이고 그 누군가라면 당연히 그동안 그분들을 자신의 측근이라고 꾸준히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주어지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나 짚고 가면 네. 지금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돈을 받았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동규 본부장의 말이 있는 그대로 진실이라면 그 말이 맞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유동규 본부장은 어쨌건 자기가 돈을 전달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형사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말을도 못 믿었고 지금의 말도 사실은 의심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마치 유동규 본부장의 말이 진실인 양 말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검찰은 나름의 입증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계속 코너에 몰리니까 좀 무리수를 둔다고 보는 것도 저는 합리적인 어떤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만약 한 사람의 진술이라면 저도 거기에 상당히 좀 동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사람이 나오는 진술에서 분명히 협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완전히 모든 부분에서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혐의점이 있고 경찰 수사를 더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혐의 자체가 주어지는 것이 부당하고 어떤 정치적인 공세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 너무 자신의 대표를 지키기 위한 좀 방탄을 위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너무 넘겨 짚어서 이 뇌물 사건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규정한 게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왜 받았을까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그게 아니라 건너뛰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자금이다라고 규정해버렸어요. 그 근거는 도대체 뭔지 그걸 밝혀야 될 건 검찰입니다. 근데 검찰은 지금 아무것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 그리고 김만배 씨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까지도 사실은 돈을 주고 받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은 계속 이제 어떤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어쨌건 이게 실체적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무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이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김만배 씨의 이제 극단 선택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장동 관련해서
극단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이제 거론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고 당 대표도 내놓으라고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현재 그 관련해서는 이제 그 함구하고 있는데 현재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 그리고 어떤 입장일지 우리 뭐 정확히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문 근데 대변인. 이제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직을 책임지고 내놓아라 뭐 이런 것까지 주장이 지금 나올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 김만배 씨의 요번에 자해 속보를 딱 네. 봤을 때 아직 뭐 뒷내용이 없이 그냥 딱 그 속보 내용만 봤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하면 꼭 핵심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이런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어떤 병이 도난다거나 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이게 뭐 아무런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생각이 우선 먼저 들었고 그 이후에 결국 어떤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는데 그냥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팔아서 본인이 받은 걸 수도 있겠죠. 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네. 그렇다고 한들 지금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스스로의 어떤 결백을 얘기하시고 스스로 측근들의 결백을 이야기하시고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마치 정치 공개세인 것처럼 표현을 하시고 그럼 진실이 드러나셨을 때 그 책임을 과연 어떻게 지실 것이냐. 결국 지금 자신이 물러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사면 초과에 빠져 계시기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현재 그 민주당에서 요 관련해서 대장동 관련한 뭐 요 사안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관련해서 이제 바라보는 뭐 시각들 전체 뭐 분위기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 내에서 참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이게 비리 사건이 사실이다라고 정리가 되면 아주 쉽습니다. 네. 개인 비리라 하더라도 비리를 저지른 상태에서 대표직을 맡게 할 민주당 당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은 다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측근에게도 돈이 갔다는 물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고민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하는 여러 일들이 사실은 이 사법과 관련된 뉴스로 다 뒤덮여서 네. 지금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억울할지라도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다 해소하고 다시 등장하셔도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건 민주당 내에서 나올 때는 좀 그런 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밖에 있는 당에서 게다가 이제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를 수사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수사는 피의 사실이 낱낱이 공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공표돼도 되나 싶을 만큼 저는 공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당이 이재명 대표 보고 내려가라라고 말하는 건 저는 좀 적반하장격이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고민은 깊지만 이걸 이제 국민의힘이 막 지적하는 것은 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현재 그 어떤 입장과 생각일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잘은 모르겠는데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 아주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근데 그것이 암묵적으로 어떤 암묵의 허락하에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매우 크죠. 근데 뭐 그것인지 아닌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질문은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당대 룰 개정이 가시화가 됐는데요. 윤심인지 모르겠지만 당신 100%로 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 1위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반발하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이 된 이후에 2030 책임 당원이 늘어난 만큼 그들이 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봤을 땐 이번 전당대회 어떤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지 먼저 권지웅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물론 이게 타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지금까지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는 윤심이 적용되는 어떤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은 국민의힘의 불행이자 정치의 불행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협치를 잘 하고 계시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국민의 이야기까지 잘 들으면서 하고 계시다면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제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옳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은 일견 정도 양보해서 이해는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30%의 대통령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의지를 계속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마저도 30%의 국민들의 여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메시지로 저는 읽혀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 공천이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을 좋게 만들 것인가? 국민의힘 사실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당원들도 많이 늘었고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다시 자유한국당 꼴이 나서 그 사람들이 실망한 채로 떠나면 사실 사람이 한번 실망하면 돌아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민주당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길을 또 가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이번에 이제 당원 100% 룰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7대3으로 했다가 유승민 전 의원이 당선이라도 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이번에는 질 수 없다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당원들의 대표를 뽑는데 지는 건 누가 되는 게 지는 겁니까? 라고 좀 되묻고 싶던데 어쨌든 그 정도로 아주 적대적인 네.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같아서 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요 질문에 대한 함의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책임 당원이 이제 젊은 책임 당원이 네.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원 100%로 갔을 경우에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당선될 수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예. 이게 저도 아주 자세한 룰은 모르겠는데 책임 당원이 된 시점에 따라서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점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책임 당원이 여럿이어도 사실 기존의 당원분들은 지역위원회, 국민의힘으로 치면 당협위원회를 통해서 네. 조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거라 책임 당원들은 낱개화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상태에서 수가 어느 정도 있다손 치더라도 적절히 동원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마 기존의 당원이었던 분들의 힘이 좀 더 크게 발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문성호 대표님 하실 말씀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도 저희 당 상황이 아무래도 지금 조금 내용을 보이는 듯이 이제 보여서 조금 뭐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이 당신 100% 그러니까 당원 100% 투표로 이제 룰을 변경하겠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 이제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뭐 당연히 당의 결정은 당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정당이라는 것은 이 국민의 지지를 어떤 조직보다도 필요로 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이제 어떤 이런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런 경선룰에 30%뭐 때로는 뭐 15%뭐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켜왔던 것인데 이것을 이제 와서 다시 또 100%로 돌린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지지를 해주셔야 될 국민들께서 바라보셨을 때 아, 저 당은 결국 또 자기들끼리만 결정을 해서 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굳이 듣지 않아도 될 비판과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보는 좀 손해보는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 뭐 어떤 이준석 대표나 뭐 유승민 전 후보 같이 몇몇 이제 개파분들의 어떤 이해득실이 걸려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우리 당의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좀 밀어붙여지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결국에 2030 책임 당원이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대변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당원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뭐 정확하게는 알지 않아도 어느 정도씩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 예전에 이제 2030 지지층이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당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물이나 정책을 따라가는 경향이 컸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이제 어긋났을 때 그 당에 우르르 들어갔던 사람이 또 우르르 나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정말 달랐던 게 뭐냐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나간다. 가 아니라 우리 뜻대로 들지 않았으니까 남아서 우리 뜻을 계속 관철하겠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2030 당원들 사이의 분위기였거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저희 당이 2030 당원들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동시에 2030 세대 숫자 자체가 이제는 적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을 가진 숫자도 좀 적고 네. 그래서 영향력은 있겠으나 그것이 어떤 기성의 당원들을 꺾고 새로운 후보를 이런 당선시킬 만큼의 힘이 될 것이냐 여기엔 조금 회의적입니다. 변수로 작용하기에는 좀 미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한계가 다른 있을 수 있다. 대변인이 아니라 어떤 2030의 국민의힘 지지자로서 희망적이게 좀 예측을 해본다면 네.
어떤 당이 흔히 얘기한 지금 이야기하는 뭐 윤심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어떤 당 지도부의 의사가 한 분에게 잘 모여서 그렇다면 사실은 새로운 당원들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바꾸긴 조금 어렵겠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정리가 안 돼 잡음이 좀 있다면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청년 마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부터 김만배 자해 사건의 뒷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변수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